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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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89쪽이요. 89쪽에 거기 보면 몸뚱이는 성품이 없지요 하는 거기에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몸뚱이는 성품이 없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요. 그러나 몸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은 진짜거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은 어째서 진짜입니까? 왜 진짜냐? 이놈은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몸뚱이는 변할 물건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거든. 그러니까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이걸 끌고 다니는 그 자리, 소소영영한 그 자리는 변할 것이 없어요.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그 자리는 변할 모습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무엇에 비유하면 좋겠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공이라는 것이 말만 허공이지 본래 허공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래 허공은 없습니다. 허공, 빌려온 이름이에요. 예, 허공이라는 이름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허공과 한 가지란 말이요. 그러면 허공에 내 허공, 너 허공이 있는가? 허공에 모습이 없으니 딱히 나눌 것이 없습니다. 없죠. 내 허공, 내 허공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은 내 허공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란 말이요. 네, 그것까지요.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따에 들어앉아 있다가 그 다음 선언에 오니까 자꾸 없다, 비었다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또 들어앉냐면 없다에 또 들어앉아. 있다 아니면 없다에 들어앉으면 있다에 들어앉는 것이나 없다에 들어앉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있다에 들어앉는 거는 그냥 뭐라나 어리석을 뿐인데 없다에 들어앉으면 어리석음 플러스 아르마리가 달라붙어 있어. 더. 그래서 없다에 공하다. 공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몸뚱이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냥 변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몸뚱이를 놔두었어. 그런데 뒤바뀐 생각으로 몸뚱이를 자꾸 내라고 하거든. 몸뚱이도 본래의 나의 성품 자리에서 놔둔 상대성인데, 모습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내라고 달라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한 해, 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이것이 굳어와 있어서 우리는 그냥 몸뚱이는 나고 일체의 모습은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새말기 그 규범의 첫째가 뭐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처음 공부하는 그 입문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 하면 일체유심적이에요. 자심소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타난 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나툰 바 또는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인데, 그럼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나툼이다. 내 몸뚱이도 내 마음의 나툼이고 내 생각도 내 마음의 나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은 나라고 자꾸만 하니까 나는 아니돼. 주체가 돼요. 나 이외의 것은 전부 다 밖이 돼요.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주체와 객체로 늘 보고 있어. 이것이 주체와 객체로 늘 본다는 이것이 아주 깊은 미세 번뇌입니다.
그 기신론에 보면 구상차제가 있는데 그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것은 8식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6식이에요. 6식. 6식 위에 7식이 있고 7식 위에 8식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그 대승경전을 보면 8식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생들에게 이 8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극히 소수에게만 이 8식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그 아리아식이 그 8식에서 벌써 주체와 객체를 나누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세번뇌, 불교 용어로 치면 그러니까 소지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번뇌입니다. 그게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늘 둘러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먼저 내가 비었다. 아공, 그게 번뇌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 더 공부를 해서 그 소지장까지 주객이 나누어져 있는 것까지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자, 해탈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근데 우리가 맨 보거든요. 보는데 뭘로 본다고 생각하면 눈이 본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 눈은 거울과 같이 영상을 비치는 역할을 하지 보는 것은 무엇이 보느냐? 성품이 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법신자리, 이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보고 그것이 바로 견성이거든요. 보는 성품. 그 자리가 듣는 성품. 그래서 우리 지금 반문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견성이나 문성이나 뭐 각성이나 지성이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똑같은 성품이죠. 그 기능은 나누어져 있을는지 몰라도 똑같은 성품짜리라.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은 뭐야?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가짜야.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근데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은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가지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그 새말귀를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크게 뭉뚱그려서 규범을 딱 2개를 얘기를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범만 이렇게 딱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첫째는 뭐냐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일체유심조, 자심, 소현. 자심, 나의 마음의 자심의 소, 바, 현, 나툴 바라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이 나투는 바다. 이게 이제 자심소현인데.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일체유심조를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두 번째는 우리의 그 무상법신짜리, 우리의 그 절대성짜리, 그 마음짜리가 뭘 굴린다? 유상색신을 굴린다. 유상색신이라면 몸에는 뭐도 붙어 있어요? 눈도 붙어 있고, 귀도 붙어 있고, 안이비슬신이가 다 붙어 있어. 뭐 의근은 조금 다른 그겁니다. 뇌하고 의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무상색신이 요 절대성짜리, 그 마음짜리가 뭘 굴린다?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말귀가 크게 2개로 선생님이 딱 규범을 먼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일체유심조라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은 설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처음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전부 다 상대성 놀이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상대성이 절대성에서 왔다라는 거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론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이론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본래의 이 절대성 자리, 이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본다? 절대성 마음자리가 본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절대성 마음자리가 듣는다. 생각하는 것도 바로 절대성 마음자리가 생각한다. 요것이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를 가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일꼬?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게 적어도 반문 공부를 통해서 모습 공식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법이 연기와 공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반문 공부를 통해서 직접 자기가 그 반문하는 그 문성, 그 듣는 성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느낀 다음에 뭘 한다? 새말귀를 가진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지금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제 사춘기 때를 비롯해서 또는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어디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때까지 내 상대성 모습놀이만 하다가 그 모습놀이에서 그 모습놀이를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현듯 한번 돌아보는 계기죠. 그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살다가 너무 지쳐, 너무 하기는 아침에 열심히 직장 가서 퇴근하고 직장 가서 퇴근하고 또 집에 있는 또 주부들은 키우고 돈 버는 사람은 돈 열심히 벌고 그냥 아픈 사람은 또 병원에 있고 또 요새 게임도 굉장히 하는 애들이에요. 게임은 참 게임이나 마약은 참 좀 어렵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게임하고 마약은 굉장히 그것에 마음이 폭 빠진다고 하나? 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게임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마약하려고 태어났나? 이 생각이 안 들어. 나는 이제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마약을 하면 굉장히 황홀경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자선을 할 때도 굉장히 어떤 고요한 상태, 선열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를 한번 맛을 보면 자꾸 그거 맛보고 싶어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을 아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또 술 먹는 사람은 또 술을 맨땅 먹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맨땅 피워.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을 맨땅 해. 진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맨날 바람을 피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이런데 굉장히 중독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자체가 너무 재밌고 너무 그 상황이 자기가 거기에 빨려들다가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여가가 없어. 너무 그게 유혹이 크다고 하나? 유혹이 커서. 그래서 내가 우리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일도 그렇죠. 아침에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을 하는데 맨 똑같이 쳇바퀴 도는 거를 계속해. 그러면 이제 결혼한 사람은 가장이나 또는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책임감이 앞서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버티고 가는 거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도.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유, 내가 직장 다니러 이 세상에 왔나, 돈 버는 기계가 내가 돈 벌러 이 세상에 왔나, 뭐 밥 먹으러 이 세상에 왔나, 아프려고 왔나, 내가 뭐 저기 잠만 자려고 왔나, 내가 뭐 성만 내려고 왔나. 성내고 욕심내는 것도 굉장히 유혹이 큰 거라서 그거 돌아보기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욕심 같은 거는 뭐 명예욕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 초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 유혹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게임하러 이 세상에 왔어? 내가 전생애를 게임하러 왔어? 뭐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어? 이렇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 돌아보는 그 계기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계기를 못 가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밥 먹고 똥 싸고 돈 벌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것은 또 요새는 이제 이런 가상현실 이런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몸뚱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일이죠. 그런 걸 쭉 해야 되죠. 쭉 해야 되는데, 몸뚱이를 내가 돈 벌러 이 세상에 왔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면, 돈 벌러 이 세상에 왔어? 그러면 돈을 버는 게 누군데? 돈을 버는 자가 누군데? 돈을 벌려고 하는 나는 누군데? 이런 그 원초적인 질문? 그러니까 돈 벌고 뭐 하고 하는 거는 그 가장 기본에서 좀 더 좀 떠 있는 상태고 더 깊은 뿌리로 내려가면 그게 그럼 돈 버는 자가 누구야? 또는 뭐 게임하는 자가 누구야? 내가 게임하러 왔어? 돈 벌러 왔어? 이 생각하다. 그러면 게임하는 자가 누구? 돈 버는 자가 누군데? 그러면 내야. 그게 나야. 난데. 그 다음이 문제라. 난데. 이 나를 나에게서 안 찾고 어디에서 찾는다? 자꾸만 바깥에서 찾는 거야. 나에게로 자꾸 다가와야 되는데. 돈 버는 자가 누구지? 그 묻는 그곳으로 자꾸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문제를 어디로 가느냐? 그 바깥에 나가서 찾으려고 하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문문성하는 것도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나를 말하는 자리하고 실은 듣는 자리하고 같은 자리거든요. 하나의 자리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면 되는데 또 이제 그걸 듣는 마음에 가 있으라고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을 이걸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한 생각을 또 일으켜. 반문 공부할 때. 한 생각,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거를 들어야지.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생각 일으키면 뭐지요? 거기야 못 가는 거지. 한 생각이 벌써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지.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모순말이라는 거지. 그것도 다 내려놔 버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를 쭉 하면 그 어느 순간 듣는 순간이 와.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자리거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분별을 일으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 된다. 듣는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그 듣는 마음에 있으려고 또 한 생각을 끄집어내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죽었다 깨도 그 듣는 마음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한 생각을 벌써 일으키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바보같이 해라. 그냥 허공으로서 나만 하면 되는데
뭘 그걸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냐는 거지요.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가 딱 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지. 그럼, 아, 이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때 아는 거지.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지 하면은 그 들어야지 하는 한 생각이 장벽이 돼서 못 들어.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구인가? 게임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 말하자면 돈을 벌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깥에서 찾으려고 우리는 늘 바깥에서 찾는 게 아주 기본이 돼 있어. 왜냐하면 벌써 그 팔식이 주객이 딱 나눠져 있거든. 태어날 때부터 주객이 딱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뢰인 나를 찾으려면 바깥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바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그냥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자리를 드러내려면 어찌해야 되나? 질문만 해야지. 자기가 답을 하면 안 되지. 답하면 벌써 주객이 나누어져서 자기가 이미 여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다른 데로. 왜냐면 욕심이 자꾸 생겨. 내가 나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벌써 분별심이 벌써 몇 가지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분별심 그 모습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고 또 고생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를 자꾸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자기가 깨달았을 때 그런 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잘 안 내려놔져요. 지금 내가 말을 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자기의 하나의 분별심인가? 이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이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질문이 대답할 때까지 나는 그냥 나는 누구인가만 해야 되겠다. 이라고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머스공식하고 방편을 빌려서 머스공식하고 반문 공부하고 새말기를 꾸준히 해서 내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한 놈이 나다 라고 나타날 때까지 그냥 정진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데 뭐가 조바심이 나고 뭐가 그렇게 막 급하게 뭘 해야 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이미 나는 그 자리인데 아주 미세번뇌로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은 어째서 진짜입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습이 무엇인가? 모습은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변하는 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몸뚱이가 헛것이다.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켰다고 하자. 몸뚱이가 헛것이다. 몸뚱이가 헛것이다에 들어앉으면 그거는 모습이라는 거. 왜냐면 몸뚱이가 헛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가 생각이 안 났다가 생멸이거든. 그 하나의 생각이 막 생멸을 일으켜요. 그럼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지. 몸뚱이가 헛것이다.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야. 방편으로는 쓸 수가 있는 거야. 방편.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몸뚱이 그냥 허공으로서 그냥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 나가 돼버린다 이 말이지. 그거를 이제 백봉 선생님은 색신을 법신으로 본다 이런 방편을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 되면 저절로. 왜?
몸뚱이라는 것이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가짜구나. 이것이 확신이 저희가 확신이 들면 바로 이 허공으로서 나의 말하자면 작용으로서 봐버리니까 그게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 나가 되는데 그전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꾸만 자기의 그 위치보다 자꾸만 먼저 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관념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관념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럼 관념으로 공부하다 보면 싹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살림이 아무것도 없어. 그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네, 왜 진짜냐?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내가 이렇쿵 저렇쿵 그렇쿵 막 생각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거 변한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러면 가짜인 것이에요. 가짜인 것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 실생활에서는.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워. 불안해. 근데 사실은 1시간 전에는 불안한 게 없었거든. 또 1시간 전에 지금 불안한 게 생겼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 트라우마 같이 이제 깊이 이제 마음속에 있으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제법 많이 이 당처가 공했구나라고 막 그냥 단칼에 쓰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트라우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상후 증후군이라는 거. 어떤 굉장히 그 심한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그 말하자면 뇌에 막 완전히 이제 온 몸과 마음에 딱 뭐라나 못이 박혀버리는 거지. 못이 깊게 박혀버려. 못이 깊게 박히면 빼려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아무런 그 어떤 형체도 없는 하나의 관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다라는 걸 우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상황으로 있는데, 그거를 자꾸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요. 더 깊은 수렁.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불안하다, 괴롭다. 나는 불안하다, 괴롭다. 불안하고 괴롭다. 우선 딱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것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막 싸그리 없어지냐? 어떤 거는 뭐 가벼운 건 없어지겠지만 깊은 거는 잘 안 없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변하는 것은 헛것이다. 변하는 것은 헛것이다. 변하는 것은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변하고 헛것인 것을 깊이 자기가 실제로 그 이치가 터득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찌꺼기까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도망을 가면 더 심하게 달라붙는다. 그래서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몸뚱이는 변할 물건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거든. 그러나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거든. 변한다. 변할 것이 없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끌고 다니는 그 자리, 소소영영한 그 자리는 변할 것이 없어요.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그 자리는 변할 모습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무엇에 비유하면 좋겠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텅 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공이라는 것이 말만 있는 것이지
본래 허공이 없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을 빌려오는 거죠. 생각해보면 본래 허공이 없습니다. 허공은 빌려온 이름이에요. 모습이 없다라는 걸 빌려온 이름이 허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이름이 허공과 한 가지다. 변할 모습이 없는 허공과 한 가지다. 그러면 허공에 네 허공, 내 허공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변할 모습이 없는 허공에 네 허공, 내 허공 따로 있니? 네 허공, 내 허공 따로 있니? 네 성품, 내 성품이 따로 있니?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있니? 없어요. 못 갈라. 왜 못 갈라? 모습이 없어서. 못 갈라.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대목이냐 하면 허공으로서의 사람들이 이제 버림선언에 오면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하는데 그래 나는 허공으로서 있나다. 니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도반한테 그래요. 도반님은 허공으로서 있나요? 나는요. 일심양은요. 그러니까 말을 딱 못하더라고. 그분은 허공에 대한 이치를 모르는 거죠. 허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허공으로서의 컴퓨터, 허공으로서의 칠판, 허공으로서의 도반, 허공으로서의 책상,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으로서의 모습이면 나하고 그거하고 가릴 수가 없어. 근데 모습으로는 갈라지지. 그러나 그 당초로서는 갈랐을 수가 없다라는 이것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이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은 내 허공이다. 이만큼은 네 허공이다. 할 수가 없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나고 허공으로서의 너고 허공으로서의 법계고 허공으로서의 정자련 도반님이고 허공으로서의 수림이고 전부 다 그렇다. 허공으로서의 지구고 허공으로서의 태양이고 허공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허공 스크린에 있는 전부 배우지요. 배우인데 그 축냄비 보면 막 모습이 막 죽이 막 펄떡펄떡 끓어도 그 재료가 다 뭐야? 죽이야, 죽.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모습이 전부 허공이야. 허공성이라. 그 성품이. 그 재료가.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조금 무서운 얘기죠. 여기서 이제 허공 왜 내가 그 자료를 그걸 뽑아왔냐면 허공에 대해서 꽉 붙들려서 꼼짝 못하는 도반들이 있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처음에는 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관념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의 관념이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저기 선원장 법문과 글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허공은 크게 두 가지의 그 의미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완공. 하나는 성공.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짜리, 빈 성품짜리는 성공이에요. 완공은 지금 우리가 볼 이 그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있는 하나의 빈 공간. 하나는 성품을 얘기를 하고 하나는 공간을 얘기를 해요. 이 그 허공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품짜리는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저기 그 견문지각하는 모든 성품, 일체의 모든 그 상대성의 그 성품, 그 성품이 성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허공이라는 우리가 보통 인지하고 있는 빈 공간, 요거는 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4대 색이라고 하는데 요 색이라는 것은 물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견, 유, 대색. 가견, 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접촉도 되는 것이 가견, 유, 대색이고, 가견, 무, 대색은 볼 수는 있는데, 말하자면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색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견, 유, 대색. 보지는 못하는데 접촉이 가능한 그 색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견 무대색. 이거는 볼 수도 없고 접촉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견 유대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형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걸 색진이라고 하는데 색성향 미촉법에 육진 중에서 색진에 해당이 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이 있고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형상이 다 다릅니다. 그죠? 내가 보는 것을 고양이가 똑같이 볼 거다. 내가 보는 것을 지옥에 있는 천상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볼 것이다. 아니죠. 나는 나의 사이클로 봅니다. 우리는 인간은 인간의 사이클로, 개는 개의 사이클로, 또 고양이는 고양이의 사이클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견 유대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나무, 쇠, 돌, 사람, 책상,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 태양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가견 무대색은 허공을 얘기를 합니다. 가견 보기는 봐. 뭘 봐? 빈 거를 봐. 우리가 빈 거를 보지요. 소리도 어떻습니까? 없는 소리를 듣죠. 없는 소리. 요거는 빈 형상입니다. 볼 수만 있고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은 눈으로 볼 수는 있으나 손으로 만져지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공은 있으나 유공입니다. 형체가 없다. 무체. 그래서 허공을 뭐라 합니까? 유공무체라고 합니다. 유공이란 가히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무체란 허공은 다른 물체 같은 형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 다음 불가견 유대색이라는 것은 성, 소리, 향, 냄새, 미, 맛, 촉 우리 감촉이죠. 볼 수는 없지만 상대가 있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는 눈으로 못 봐도 귀로 상대가 되고 냄새는 눈으로 못 봐도 코로 상대가 되고 맛은 눈으로 못 봐도 혀로 상대가 되고 촉감은 눈으로 못 봐도 몸으로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향기를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지요. 소리를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지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리를 다 들어요. 그 소리도 그걸 음파로 해서 이렇게 보게끔 이렇게 심전도 검사 이런 거 하면 음파로 나오죠. 불가견 무대색이라는 거, 법진, 그게 색, 성, 향, 미, 촉, 법 할 때 그 법진, 볼 수도 없고 상대가 없는 색입니다. 선악이다, 옳다 그르다, 선악, 시비, 무슨 법령이다, 또는 우리의 관습이다, 무슨 종교다, 이념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법진에 속합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법령 등은 우리의 관념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책에 써놓은 법조문은 이미 가견, 유대색이 되어버립니다. 법령 그 자체는 불가견, 무대색이지만 이것이 이제 책에다가 써놔버리면 가견, 유대색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 그 자체는 불가견이다. 불가견 무대색은 정신세계에서 다루는 정신세계의 물질입니다. 불가견 무대색은 정신세계에서 다루는 정신세계의 물질 속에 속하니까 그것도 색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근은 주로 그런 것을 반년의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따라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공 하고 있는 것은 색에 속한다. 각연, 무대색에 속한다. 그러니까 볼 수는 있지만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 성품자리는 이것을 다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만 관념으로 생각을 해. 만약에 내가 허공을 아무 생각도 안 하면 허공이란 생각도 없어. 그러면 허공을 생각할 때 허공이 있고 허공을 생각 안 할 때는 허공이 없으면 그거는 변하는 것이죠. 생멸이 있는 거죠. 변한다라는 것은 생멸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생멸.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무조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만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습공식에서 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자기 살림을 가져야지 공부가 힘이 있게 됩니다. 변하는 것도 모르고 부처님 법에 입문할 수 없어요. 그것을 더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이 될 것이고 공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 모르면 부처님 법에 입문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변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공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변하는 것이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은 내 허공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다. 내 허공은 요만큼이고 네 허공은 요만큼이고 저 사람 허공은 요만큼, 지구 허공은 요만큼이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나눌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허공은 나눌 수가 없다. 왜? 모습이 없어서. 모습은 변한다. 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생멸이 있다.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만 허공으로서의 나냐?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모든 것이 다 허공으로서의 자료, 허공으로서의 이거 뭐지? 마우스, 허공으로서의 책,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사람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도반들이, 처음 공부하는 도반들이 자꾸만 그거를 해. 잊어버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잊어버려. 상대성이라는 것은 생멸이 있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생멸이 있는 모든 것. 그럼 책상도 생멸이 있거든. 그러면 책상은 어디서 왔니? 절대성에서 왔다지. 그래, 허공으로서의 책상이지. 그러니까 1차의 모든 상대성은 그 재료가 뭐다? 절대성이라는 거죠. 모든 재료, 모든 상대성은 그 재료가 절대성이다. 그러니까 내하고 니하고 그 이제 큰 그 대의로 보면 나눌 수 없다. 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조사들 거기 보면 말하자면 이 우주의 우주만법이 나 아닌 것이 없다. 그것은 성품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사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 일체 유심조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말하자면 나툼이다. 자심소현이거든. 내 마음에 나툼이다. 내 마음에 작용이다. 우리 작용이 있다, 나툼이다, 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깊은 번뇌 때문에 이거를 자꾸만 몸뚱이를 나라고 딱 정해놓고 주관을 정해놓고 자꾸만 그 외에는 전부 다 객관으로 나 밖의 것이라고 둘러 딱 보고 있네. 둘러보고 있으니까 이게 막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새말기 안내서에도 내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없어요. 말을 하는데 누가 없어? 내가 없어. 자, 지금 내가 굉장히 괴로워.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 그런데 괴로움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괴롭다 하는 것은 괴로운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멸이 있거든. 생멸이 있으니까 내가 괴로운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해. 그것이 뭐다? 뒤바뀐 생각. 나라는 것도 뒤바뀐 생각이지. 거기에서 반연해서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도 뒤바뀐 생각이지. 그러니까 몽땅 다 뒤바뀐 생각인데 그 말하자면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진흙탕 속에서 헤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진리를 찾아서 진리답게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공식에 그 제일 서두에 뭐라고 해놨냐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움과 그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자꾸 괴로움과 행복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꾸 딴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도 몸이 닿도록 달아도 죽어도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다? 전부 자기의 뒤바뀐 생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다. 전도된 생각이다. 세상을 바르게 보지 않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 일체가 전부 절대성자리의 나툼이고 절대성자리의 씀이고 절대성자리의 말하자면 작용인 줄 모른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새말기에 백봉 선생님이 꼭 찍어준 두 가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절대성은 상대성을,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나의 상품자리가 맞으면 안이비설 신의를 다 굴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말로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로서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을 뜻으로 파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도 한다. 모습공식도 하고 또 반문 공부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지금 또 호흡도 하고 자선도 하고 일과 굴리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원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자심소현. 자심소현이 바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어떻게 한다. 새말기가 그 절대성 자리에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이 확연하게 이해되고 파악되고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아무리 해봐야 이거는 맨 말마디로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단계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 구간 지금 3년 동안 그 모습공식 충실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호흡하고 하면은 그거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충실히 해야 그 다음에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그 다음에 기본기 할 때는 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얼마나 이렇게 진전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교 잘 알지?
아주 기본을 닦을 때는. 그런데 이 기본을 얼마나 충실히 닦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일치월장을 하죠. 축축축축 뻗어갈 수가 있지. 근데 기본기가 안 되면 가다가 안 되거든. 또 백도 해서 또 기본기로 가거든. 또 안 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기본기를 충실히 닦아라. 뭐 남이사 뭐 내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공부하는 것이 최고지. 내 살림 장만하는 것이 최고지. 그러니까 내가 기본기를 철저히 뭐 5년이고 10년이고 철저히 닦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닦으면 그 다음에는 쭉쭉쭉 가버릴 텐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지. 자꾸만 욕심을 내. 욕심도 뭐요? 일어났다 꺼지는 거거든. 일어났다 꺼지는 거지요. 일어났다 꺼지. 왜? 욕심이 날 때 이게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구나 알면 안 내. 근데 욕심이 날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 모습 공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굴리기 꾸준히 하고요. 그러면 시절 인연이 오면 반드시 빛을 볼 것입니다. 절대 관념으로 들어가지 말고 모습에 들어앉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